안녕하세요. 소소한 독서당 이야기.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겁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불안하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그럼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걱정돼서 미치겠거든 하세요. 단 하기 전에 먼저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N번방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조주본을 비롯한 일당들과 또 그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고자 했었던 사람들, 우린 그들을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시선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또는 몇몇 소수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상관없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면 해결책을 가지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연이어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이거 10부작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 수업이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생이요. 인간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멍차반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지원도 안, 오히려 속을 썩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 이 아이는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직업을 갖습니다. 어떤 직업이요? 포주입니다. 포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 옆에 있는 학생이요.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역시 거기도 잘 나가는 집안 멍차반입니다. 잘 나가는 멍차반의 집안.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은 경제적 독립이다. 돈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합니다. 자, 동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학동은요, 여학생인데요. 돈이 필요해요. 왜? 남자친구가 놀려다 보니. 그래서 몸을 팔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서 일부러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역사 속에 알프스를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있고요. 또 나폴레옹이 있네요. 우리는 보통 이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죠. 재미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도 영웅 대접 받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알프스를 걸어서 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사, 모든 부모들의 희망사.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나보다 낫게 되어지는 걸 바랍니다. 그 바람이 바로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만들었어요. 핀란드가 공부 적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6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2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합니다. 7시간 50분.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만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렇죠. 생각이 안 나네. 마르크스.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 꿈의 해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네요. 아이들이 참 잘 알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잘 알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으니까. 그 다음에 록펠러, 석유 재벌이죠. 그 다음에 테드 터너, CNN 방송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죠. 연준이라고 얘기하는 버냉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주크버그. 그 다음에 그렇죠. 빌 게이츠, E.T. 스필버그.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스타벅. 아이고 웬 커피들을 그렇게 마시는지. 슈츠.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대 학습을 얘기할 때 별 얘기 다 하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죠. 노벨상의 몇 프로,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유대인이 이런 이야기 쫙 해요. 예. 자,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기에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사실요, 공부하는 것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 교육이나 유대 교육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효과가 다릅니다. 사회적 결과가 달라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학습의 열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대교육 연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브루타 교육하고 쉐마 교육입니다. 하브루타는 요즘 아이들은 아마 디베이트라는 말로, 예전에는 토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용어만 자꾸 바꾸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토론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나타내는 결과와 우리의 교육적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진짜 그럴까요?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사실 우리 토론 문화 있었습니다. 언제? 조선시대 때. 근데요, 조선 망했어요. 또 하나 볼까요? 프랑스요. 좋습니다. 프랑스. 토론하면 나도 왕년에, 아니 나도 지금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회적 업적과 비교했을 때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물론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토론 학습하면 나을 것이다. 예, 나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가요, 쉐마 교육인데요. 좋아요,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 즉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 이 들어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네가 들은 대로 가르쳐줘라. 내가 얘기한 대로 가르쳐라. 예, 저는 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손목에 띠를 두르게 하고, 말씀에 띠를 두르게 하고, 이마에 말씀에 이 표시를 붙이게 하고, 집안에 들러갔다 나왔다 할 때 그 문설주에 붙여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그러면 쉐마 교육하면 이상한 놈 안 나오나요? 저기서도 나옵니다. 역사 속에 반기독교 혹은 반유대교적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쉐마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기교육,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경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기 교육을 경쟁 교육으로 하다니요. 빨리 못 달려? 무한 경쟁 시대에 너 어떡하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너 도태되고 말어.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어떡하려고 그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빨리 달릴 것을 이야기해요. 빨리 달려, 빨리 시작해, 빨리 가야지. 네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교 왜 해요?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따뜻한 심성을 가져 세상에 사랑을 주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요? 아니면 남다른 학습 능력을 갖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요?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좀 더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해서인가요? 어디에 초점일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태교시켜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이 나쁜가요? 우리 교육은 언제부터인가 경쟁이 나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방송에 나와서 유명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쟁을 왜 하느냐. 독일은 경쟁하지 않고도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경쟁에 매몰되어 있느냐. 틀린 말 아니에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경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 오줌 멀리 싸기 시합이 있어요. 경쟁은 삶의 활력이에요. 보람이에요. 행복입니다. 모든 놀이가 경쟁이에요. 서로 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쟁이 왜 나빠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 경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경쟁이.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단, 이 경쟁은 적자 생존의 경쟁이 아닙니다.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네가 살거나 내가 살거나, 우리 둘 중 간에 하나만 살아남아. 내가 널 밟지 않으면 네가 날 밟지. 이거요. 짐승이 하는 경쟁이에요. 약육강식의 경쟁. 인간은 상호 보완적 경쟁을 합니다. 예.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잘 되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잘 되고, 우리 서로 함께 가자. 이거 인간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성과 지성을 지닌 인간만이. 그러면 이성과 지성 뭘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인간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인간. 그래서 조기 교육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 인간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교육은 인간 교육해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루다가 쉐마 교육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간을 배워나가는 거.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예. 그래서 쉐마 교육 좋고. 근데, 나는 신앙이 없는데요. 없으면 인간이 인간을 연구했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걸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철학, 문학,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인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시기에는 동화도 읽고 소설도 읽고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어떻게 사회 속에서 내가 활동해야 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난 뒤에 적기 교육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상호 보완적 경쟁이 가능한 겁니다. 적기 교육은 경쟁 교육에 이 하브루타 괜찮잖아요. 하브루타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경쟁 교육 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먼저 조기 교육으로 인간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인간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꿈은 역사적 현실이 아니죠. 현실 만들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니까요.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짐승의 경쟁이 아닌 인간의 경쟁, 서로 존중하는 상호 보완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이것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워가는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교육적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야기 아저씨의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